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Gcash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찌라시급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인베이스 앱에 Gcash 지갑이 나타났다가 이제 다음날 바로 사라졌다. 그래서 아마 코인베이스에서 Gcash를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Gcash가 정식으로 상장 발표가 나면서 가격에 펌핑이 왔습니다. 이번 펌핑을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제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GM 공장을 사수하고 수입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그는 제너럴모터스 공장 폐쇄 계획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강화시켜준다면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 공장 폐쇄도 번복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죠.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G20에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번에 과연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하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중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사일 장착 구축함 USS 스톡데일과 유류 보급함 USNS 페코스가 국제법에 따라 대만 해협에서 일상적인 항행 작전을 실행을 했다며, 국제법 허용 범위에서 전 세계 어디든 항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 군함의 대만 협회 통과는 지난 7월과 10월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미국과 대만은 정례적 통과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지를 드러내는 사실상 무력 시위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포를 넣고 있는데, 미국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깡패입니다. 깡패. 힘으로 그냥 다 뺏으려고 하는 초등학교 덩치 큰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확장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 FS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의 시총 상위 5개에서 7개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 자산 사업총괄 톰 제섭은 피델리티의 고객층 1.3만의 고객들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증권형 토큰 및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토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시총 1위에서 7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피델리티 이 거래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피델리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약 2%만 이 상장되는 그 코인들에 투자를 한다면 시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 투자자가 이야기하기를 베어마켓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싹수 출신이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부셀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CNBC랑 인터뷰를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베어마켓 종료 시점 및 마지막 조정 시기에 가까웠지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비트코인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재차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2000달러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매우 희박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 2000달러까지 보는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안 지역의 금융 외환 그 시장에서 헤드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사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00불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망한 그 투자 자산 목록이 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하락할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관은 그때 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전부터 최근에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왔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은 5년에서 10년을 보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들과 같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같은 전법을 쓴다면은 그들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취급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규제 탓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서 규제 문제로 인해 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고객들이 우리 암호화폐를 맡아줄 수 있느냐 수탁 업무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그럴 때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골드만삭스도 지금 수탁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아니더라도 수탁 산업에 뛰어든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번에 제대로 이제 허가를 받고 수탁 업무를 시작한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바로 미국 경제 붕괴와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건 크릭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 마크 여스코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로 빚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학생 대출 자금이라든지 몰기지, 융자금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빚이 그렇게 뭉쳐 있고, 그 빚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녹아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고 저하되고 기업 부채가 2배가 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로 인해서 금시장에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기 이제 좋은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자산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대대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자산이 생기려면은 보통 1,2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런 자산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일정 가격까지 자산의 그런 비중이 올라갑니다. 지금 금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돈의 이동이 있을 것이고, 새로 나온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000불대에서 4,000불대로 다시 회복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은 190억 달러가 24시간 안에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바닥을 안 찍은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전문가들조차 먹어보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럽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트론에 관한 업데이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트론이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트론 아케이드라는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고,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의 이코시스템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 달러를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임 개발업자들에게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불 결제 중심의 블록체인 야옹이페이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이름은 퓨마페이고요. 좀 유치한 이름이긴 한데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 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그런 대중화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공공 서비스 내 블록체인 효율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AE 에터니티라는 코인이고요. 토큰이었는데 이제 코인이 됐겠죠. 이제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코인이긴 한데, 이제 메인넷은 이렇게 쉽게 런칭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코인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복서 플로이드 매더웨이와 뮤지션 DJ 칼리드가 그들이 추진한 ICO와 관련해 진행한 그 프로모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SEC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를 당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가 잠깐 봤듯이 SEC가 이제 기소를 한다고 해서 순순히 따를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해가지고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SEC를 상대로 싸울 수 있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EC는 힘이 막강하긴 하지만은 이제 법은 아니라는 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안전 보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보험이 부족한 상태이고, 코인베이스는 핫 월렛, 콜드 스토리지 등
암호화폐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 혜택을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도 몰랐는데 보험이 되는 것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채굴업체가 3분기에서 116만 달러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곧 문 닫게 생겼네요. 아니면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버텨볼 수도 있겠습니다.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죠. 아수스는 이번에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 해당 그래픽카드를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채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채굴한 암호화폐는 페이팔과 위챗을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페이팔하고 위챗 둘 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진 그런 회사들인데 이렇게 여기서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어리둥절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경계를 했고 여기에 CEO가 항상 TV에 나오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까내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과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의 이렇게 그 대세에 따라올 것인지 그들의 행보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위챗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는 위챗에서 암호화폐 관련 그 거래를 하거나 이야기만 해도 계정을 폐쇄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위챗 역시 그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것인지 이제 약간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세청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신고 누락 사례를 공개를 하고 5천만 원이라는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외신 블록체인.com 오류 빈번 발생. 그래서 블록체인.com이라는 지갑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번이 로그인이 실패가 되고 서비스의 이용에 차질이 있으며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원래 내 자산이 빵원으로 표시되는 그런 결함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라든지 지갑 회사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아마존 웹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상이 생기면서 국내 그 몇몇 업체도 크게 영향을 줬었죠. 그런가 하면은 KT에서 이번에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서 그 며칠 동안 인터넷이 정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인터넷이 없는 그런 생활을 지속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래서 차라리 내 자산은 내 손에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하드웨어 월렛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하드웨어 월렛 하나쯤은 이제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건재하죠. 굉장히 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레인 은행 금융협회에서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이제 개설을 하고 이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말 그대로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브스에서 나온 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들보다도 더 많은 시용이 가는 포브스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맞이했고 비트코인의 지금까지 계속된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트코인을 아마존 주식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식 역시 잘 나가다가 한때 90몇 프로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승승장구해서 그 1조 달러인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되는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은 낮지만 오히려 10년 그 후를 예상을 한다면은 위험률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은 이제 미국,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은 1조 달러의 적자를 내고 연금 기금은 은퇴하는 인구 가운데 보존이 되고 학생 부채는 미국에서 1,500억 달러로 급증을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중앙은행의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과도하게 인쇄하여야 하며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똑똑한 돈,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은 주류 투자 세계에 속하지 않은 금, 비트코인 또는 다른 대체 자산들, 공급이 제한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 자산들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낙관론자라서 계속해서 좋은 이렇게 기사들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포브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번에 출시한 ETP죠. 스위스에서 출시한 ETP가 40만 달러어치가 거래가 됐다고 해요. 첫 번째 주만 이제 40만 달러어치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하락장에 ETP를 내보내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제 이렇게 분명 이 사람들도 이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해변은 오염이 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청소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보상을 하겠다, 그러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일로 이사를 가서 쓰레기를 열심히 주우면은 이더리움을 더 채굴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코인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 말 그대로 동전을 파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도 팔고 있습니다. 전통 동전도 팔고 디지털 화폐도 팔고 이렇게 재밌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